안녕하세요. 가벌법정의 장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서명사치 사기자에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6번째 시간입니다. 대부분 판례, 사실관계, 그 다음에 판결, 결론의 내용을 알아보겠는데요. 건재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 날인을 사치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판결,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실관계를 알아보면요. 피고인과 공소의 일 등은 2010년 11월 29일경 및 2010년 12월 3일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 속여서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서류라고 원심 각 토지의 매도인인 피해자 공소 외에 이로 하여금 이 피해자입니다. 건재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을 합계 10억 5천만원, 건재당권을 공소 외 3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7억 원을 차용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한 건. 다시 요약을 하면요.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토지 거래 허가 서류라고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피기망인이 거기에 착오에 빠져서 처분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토지 관계 서류인 줄 알고 토지 허가 서류인 줄 알고 서명 날인을 했는데 그것이 건재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에 대금 자금을 갖다가 대금을 차용해서 편취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피고인과 공소의 일 등은 2010년 12월 29일 원심 각 토지 매도인 피해자 공소 외 2, 또 공소 외 4에게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지불약정서 등의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1억 8천만원, 건재당권을 공소 외 5에게 설정해 주고 1억 2천만원을 차용하게 돼서 금전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두 개 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통해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킨 거죠. 토지거래 허가 서류다 속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토지거래 허가 서류인 줄 알고 두 건 다 여기는 차용지불약정서, 그 다음에 건재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기 함으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득을 보고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1.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그로 인해서 또 처분행위가 발생이 되고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된 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인과관계가 형성된 사기죄의 전형적인 서명 사치의 하나의 그 사실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피고인과 공소 외 6은 피해자 공소 외 7 소유의 원심 판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빌린 후에 계약금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모의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 행위자 피고인들이 어떻게 모의했냐면은 땅을 갖다가 밑에 읽고 맞이하죠. 2011년 4월 5일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할 것을 제안하며 그 계약금 3천만 원의 차용에 관하여 건재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아마 이것이 좀 상당히 시가보다 좀 높게 아마 제안을 했겠죠. 그러나서 그 계약금 3천만 원은 요 토지에 건재당을 설정을 하고 그 돈으로 3천만 원을 대출 받아 가지고 피해자한테 주는 조건으로 매도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3천만 원 매매할 목적으로 또 3천만 원에 얼마 금액을 높게 받으니까 이 3천만 원을 계약금 받고 나머지는 돈을 받을 중도금 잔금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3천만 원 어차피 넘겨줄 거니까 그것을 승낙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받을 게 아니라 1억 원을 갖다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자기네들이 쓰고 3천만 원만 주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속기 기망행위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면은요. 2011월 4월 7일 날 위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위 3천만 원 차용에 대한 건재당권 설정 서류에 필요한 서류라고 잘못 알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람은 3천만 원만 그 설정하면 되는 줄 알고 차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3천만 원에 대한 건재당 설정 그 얘기를 설정을 요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3천만 원만 설정이 되는 줄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채권 최고액 3천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건재당권 공소위에 8월 내용으로 하는 건재당권 설정 계약서와 이게 지금 이게 두 건을 한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를 이제 하나 하고 또 이제 어떤 행태를 하냐면은 채권 1억 2천만 원으로 해서 채무자 피고인을 하고 건재당권 공소의 9를 내용으로 하는 건재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가지고 이 두 건을 작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사람은 몰랐죠. 저 피기망자는 건재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 등에 날인하는 한편 피해자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를 이용해서 위 건재당권자들에게 건재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기망자는 3천만 원의 차용에 대한 건재당권을 설정해주는 서류로 알고 그냥 그 서류 갖다 주는 것 전체적으로 사인하고 서명 날인하고 또 인감증명서를 띄워줬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두 건으로 해서 1억 원을 갖다가 3천만 원보다 높은 1억 원을 차용을 해서 편취한 그런 사건, 사실관계가 있는 겁니다.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법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피해자 공소외 2하고 공소외 4는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착오에 빠졌었죠. 기망 토지거래 허가 서류다 하고 또 3천만 원 대출 받는다, 차용한다, 건재당 설정한다 그렇게 했죠. 기망행위 착오에 빠진 결과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잘못 알고 처분 문서인 건재당권 설정 계약서 등의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처분행위에 해당이 되죠. 기망행위에 따라서 차후에 토지거래 허가 서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서류인 줄 알고 착오에 빠져서 서명 날인을 했는데 그것이 건재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재물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고 또 이 피해자는 자기는 행위자는 재산 손해를 이익을 얻고 또 이 피기망자는 재산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이 자체가 인식을 하고 서명 날인한 이상 사기죄 처분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법리를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한 피해자 공소 외 7 역시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피고인 등이 3천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담보 제공 서류를 잘못 알고 3천만 원 받는 줄 알고 그 서류에 서명 날인했죠. 근데 1억 원의 대출을 위한 건재당권 설정 계약서 등의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 또한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에 해당된다. 그 사실관계로 정리를 해보니까 두 개 다 똑같은 패턴이죠. 기망행위와 착오에 빠진 결과 처분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처분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울러 피해자들이 비록 자신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문서의 정확한 내용을 어떻게 됩니까? 그 문서의 작성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서류라고 기망행위를 하니까 거기에 그런 줄 알고 착오에 빠져서 서명 날인을 했는데 그것이 토지 허가 서류로 생각하고 서명 날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문서의 내용을 미처 인식할 수 없었고 읽을 없다 보니까 또 결과에 대해서도 인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나 약정된 건재당권 설정에 관한 서류를 알고 토지거래나 그 다음에
약정, 그 3천만 원 약정된 그 건재당 설정에 관한 서류를 알고 그와 다른 거래당권 설정 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랬죠. 3천만 원 대출 받는다는 약정서류에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는 줄 알았는데 앞에서 1억 2천만 원 1억 대출을 받기 위한 건재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고 토지거래 허가 서류인 줄 알았는데 건재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이제 된 것을 어떠냐 그 기재된 문서에 스스로 서명 날인함으로써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한 거 아니면 그렇게 알고 한 거니까요. 서명 그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 의사도 있어야 그때에 서명 날인했을 때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분 문서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나 약정된 건재당 설정 서류에 서류를 알고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 그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 의사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처분 행위에 상응한 이 토지거래 허가 서류에 상응한 처분 의사가 있다. 이렇게 법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원심은 이제 어떻게 봤냐면 그럼에도 이제 이와 달리 원심은 피해자들에게 그 소유 토지들의 건재당권 등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러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서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명 날인했기 때문에 원심은 어떻게 하냐면은 애초에 건재당권 설정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할 때 그렇기 때문에 건재당권을 설정해야 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해자들의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부분 각 주의적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거 무죄를 한 겁니다. 무죄를 했는데 이 원심은 기존의 대부분 판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기존의 대부분 판례는 어떻게 하냐면은 처분 행위를 할 때 이 처분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인식을 하고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처분 행위를 해야 거기에 처분 행위에 상한 처분 의사가 있다. 거기에 그래야 사기죄 성립 구성 요소가 성립이 돼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애초에 처분 의사나 처분 의사에 상한 처분 행위에 상한 처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다. 이렇게 이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아서 무죄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왜? 착오에 빠져서 토지거래 허가서류로 생각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재당권 설정 줄 의사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행위도 없었고 거기에 상하는 처분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아서 무죄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기존의 대부분 판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기에서의 반대 입장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대부분 판례가 그 입장을 변경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요번에 이 대부분 판례 다수 의견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착오에 빠져 토지거래 허가 서류에 서명 날인하는 요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 서류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스스로 이게 서명 날인을 하고 결과 재산상 손해가 초래가 되었다 하면 어떻게 하냐.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에 해당이 되고 그 처분 행위에 상한 처분 의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부분 판례에서는 이 처분 행위에 따른 처분에서 있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 요소가 성립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됐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이렇게 판결을 본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고의 주장을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된 거죠. 자, 그럼 결론 한번 보자고요. 원심,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번 판결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제 환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단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줌과 같이 판결한다 하고 이제 파결하고 서울고등법원 환송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수 의견자는 이번에 그 사실관계를 갖고 법리를 해석하기를
피해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된 거죠. 피해자의 이 처분 의사가 인정되므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처분 토지거래 허가 서류로 생각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서명 날인을 하고 인식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가 있고 거기에 상하는 처분 의사가 있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에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원심 부분에 대해서 파기시킨 거죠. 그러나 이제 반대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심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전원 합의체 가운데 대법관 6명이, 6명이면 상당히 많죠. 13명 중에서 6명이 반대 의견을 냈죠. 그러니까 팽팽하게 이제 의견 대립을 한 겁니다. 이 뒤에 내용에도 보면은 아주 팽팽하게 의견 서로 간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 반대 의견을 낸 그 대법관들은 서명사치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피기망자에게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처분 의사와 처분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는 구대본 판례와 똑같은 그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문서에 서명 날인하는 그 인식만 갖고는 처분 행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는 처분 결과에 대한 그 문서의 내용도 인식을 해야 되고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 의사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제 처분 의사와 처분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여기는 인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 그 의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분 의사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제시함으로써 원심 판결 입장과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건조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 날인 사치한 사건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을 해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 법리 해석을 한 결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본 겁니다. 근데 다음 장에는 7번째로 사기죄 처분 행위와 처분 의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나니까 나고 난 그 뒤에 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 반대 의견들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반대 의견을 다수 의견과 함께 대립되는 내용을 듣다 보면요, 사기죄 처분 행위와 처분 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 전문을 지금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